안녕하세요. 111 영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니오를 구매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칼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칼리브레이션은 제품을 받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냐면 조종기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가기 위한 경로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칼리브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조종기하고 기체가 따로따로 놀 가능성이 있어서 되게 당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이게 흔들릴 수도 있고요. 처음 비행에서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추종력이 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칼리브레이션이 지금 처음에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칼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칼리브레이션 할 때 아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기체를 이렇게 세워야 되고 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이게 누워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세워야 될 때 얘가 잘 쓰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칼리브레이션 하는 법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방을 여시고 세팅을 해야겠죠. 드론을 꺼내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뚜껑을 반드시 열어두세요. 왜냐면 시동이 걸리면 얘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자칫 이게 건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편하게, 물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또 위에 딱 걸려가지고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하시길 바라고, 요 DJI 상표는 제가 일부러 붙였습니다. 저는 이 니오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게 붙여 놓은 거고요. 기체는 이런 게 없죠. 이렇게 기체 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조종기 설정법 알려드렸죠.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종기 설정법 같이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핸드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칼리브레이션 하는 법을 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봅니다. 저는 오늘 이 칼리브레이션을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조종기가 있을 때의 칼리브레이션, 그 다음 한 번은 조종기가 없는 상태에서 핸드폰하고 얘하고만 있는 칼리브레이션,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방법들도 다 편하니까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조종기는 이렇게 연결이 돼놓고 반드시 핸드폰하고 연결한 다음에 여기 조종기를 켭니다. 이 킬 때는 항상 두 번입니다. 한 번 처음에 간단히 한번 길게 누르면 켜지게 돼 있어요. 이 조종기를 먼저 켜고 연결시키지 마시고 반드시 연결시켜 놓으신 다음에, 핸드폰 연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동을 시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 기체를 연동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연동시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켤 때도 두 번, 끌 때도 두 번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데, 자, 한 번, 두 번 꾹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찍찍찍 소리가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연동이 되면 여기 이제 퀵 여기는 이제 핸드폰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고,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이걸 칼리브레이션이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시면 되냐면 이 위에 요 점 3개가 있는 거 있죠? 오른쪽 위에 보면 점 3개, 여기를 눌러줍니다. 여기를 눌러준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안전이라고 써 있죠? 안전이라고 써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콤파스 정상, IMU 정상,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셀리브션 센서이기 때문에 이 센서가 기민하게 작동을 해야 우리가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센서 안전 들어가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센서 들어가서 콤파스하고 IMU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칼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걸 누릅니다. 칼리브레이션.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기체가 나오고, 여기 보면 기체암 펼치기, 금속 또는 대전체 피하기. 여기 이제 야외에 나가셔서 보면 주변에 금속이 있으면 전파 방해가 있기 때문에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좀 터진 곳으로, 오픈되어 있는 곳으로 나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콤파스 칼리브레이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줍니다. 시작 누르면 요 기체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회전이 수직으로 놓고 수평으로 놓고 돌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방식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뉘어놓고 하란 대로 하면 되죠. 여기를 놓고 이대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대로 천천히 이렇게 그대로 360도를 돌려줍니다.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기체를 수직으로 세워놓고 360도로 돌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들어가겠어요. 기체를 수직으로 놓고 360도로.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를 360도로 놓고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360도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칼리브레이션 성공이 딱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났고요. 되게 쉽죠? 자, 수평으로 놓고 천천히 360도로 돌려라. 수직으로 놓고 360도로 천천히 돌리면 칼리브레이션이 바로 됐고요. 컴퍼스 칼리브레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이제 IMU 정상. 요게 되게 중요한데 요 칼리브레이션을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기체를 놓으면 이제 IMU 칼리브레이션이라고 돼 있고, 기체를 평범한 곳에 놓으세요. 그룹에 따라서 칼리브레이션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 기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기체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시고 시작을 누르면 된다. 자, 그러면 요 방향을 놓고 있으면 IM 컬리브레이션 저절로 이루어지죠. 기체 평판에 놓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파트가 되겠는데, 요걸 이제 세워가지고 이렇게 칼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체가 서워지질 않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잠깐 하실 텐데 고민할 거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책 두꺼운 거 있으시면 책을 꺼내셔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가방하고, 요 가방에 이게 수직이죠. 이게 두툼하기 때문에 가방하고 요걸 가지고서 이렇게 놓고 얘를 사이에다 놓고 이렇게 붙여줘서 수평만 맞춰주면 됩니다. 수평만 맞춰주게 되면 요게 칼리브레이션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평, 그러면 끝났죠. 이게 세워두기가 힘드니까 처음에 놓을 때 손으로 놓고 잘 넘어지니까 저처럼 책 같은 걸 놓으면 좋을까? 책을 좀 두꺼운 걸 놓고 칼리브레이션 하면 되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뒤집어져 있죠. 그대로 따라갑니다. 요거 이제 끝났고,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뒤집어서 칼리브레이션을 하면 된다. 네, 제가 좀 이 가슴에 좀 카메라를 두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요게 이제 놨고, 이제 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칼리브레이션이 이제 세워서 다시 하는 거죠. 세운데 여기 카메라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세워가지고 반드시 이 방향대로 하셔야 됩니다. 요 카메라가 오른쪽에 놓고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잘 안 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요렇게 대놓으면 딱 세워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세워놓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체를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배가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서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잘 세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에 좀 당혹스러우실 건데 저처럼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보시면 하늘이 올라가죠. 카메라가 위쪽으로 돼 있고 배가 앞으로 보이게 칼리브레이션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칼리브레이션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면 기체가 재시작이란 말이 뜨면서 꺼졌다가 지금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기체가 꺼졌다가 지금 다시 켜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칼리브레이션 성공이 이렇게 떠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처음 입문할 때 아마 고수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되게 우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완전 똥손 아재거든요. 50도 넘은 아재인데 저는 이 칼리브레이션 처음에 할 때 왜 하는지도 몰랐고, 칼리브레이션 말 자체가 좀 되게 어려움이 느끼다. 좀 전문가적 느낌? 어려운 느낌 들어서 아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날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조종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고글 같은 경우는 되게 엄밀하게 손을 써서 모션 컨트롤러가 되게 엄밀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 말대로 가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칼리브레이션이 지금 틀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칼리브레이션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포천 그 가든 파스타에서 그 제가 Y자형에서 드로니를 날려봤는데 그때 바람이 불기도 했고 칼리브레이션을 제가 제대로 하지 않았던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가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람 때문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전에 칼리브레이션을 제가 해놓고 그걸 날렸기 때문에 바람 영향일 것 같긴 한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이게
드론이가 이렇게 위로 쭉 상승하면서 뒤로 후진을 해야 되는데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 항로를 기억을 해서 왔는데 착륙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자칫하면 그냥 바로 날릴 뻔했던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칼리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리브레이션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면대로 그대로 가면 된다. 캔버스 칼리브레이션, IMU 칼리브레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IMU 칼리브레이션은 이걸 세워가지고 하거나 옆으로 놓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책 두꺼운 걸 놓고 세워서 이렇게 놓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런 가방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 가지고 칼리브레이션 하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론 세계에 입문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진짜 이게 삶의 활력이 됩니다.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막 부딪힐까 충돌할까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신나게 하시고, 저 벌써 한 대 날려먹었는데 지금 그 플라이어웨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플라이어웨이 신청하는 법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플라이어웨이 신청을 해놓으면 저렴한 기체를 다시 구매를 하고 바로 한 하루나 이틀, 내일까지 저는 올 것 같은데 어저께 신청을 했는데 올 수 있으니까 정말 재밌게 신나게 드론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칼리브레이션 성공하는 법, 칼리브레이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